자, 보면 문제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원과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려는 문제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서 무조건 직선이 이 중심을 지나야 되는 거지.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지금부터 찾아보고 싶은데 일단 제일 쉬운 직선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면 2등분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에서 나누면 2등분 되겠죠. 또 이렇게 해서 나눠도 2등분 되겠죠. 특징 보여요? 얘도 이 점을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놈과 이놈의 교점 이런 느낌이거든. 됐니? 자, 그러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선 얘를 지나야 돼. 1,-3을 지나야 되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선 얘를 지나야 돼. 얘는 여기는 이 점과 여기는 이 점의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을 구하면 얘가 -1,3이고요. 여기는 이 점을 구하면 얘가 5,7이네. x가 5일 때 y가 7이니까. 그래서 이 점은 얘와 얘의 중점. 둘이 더하고 2로 나눠 2,5를 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과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두 점을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1 증가할 때 8 증가하네. 기울기는 8. 그리고 1,-3을 지난다. 답은 8x-11 이라는 거다. 됐니? 자, 옆으로 오셔서 다음 원의 넓이가 최소다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선 원의 형태를 봤더니 k 값에 따라서 반지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원의 넓이가 최소란 얘기는 반지름이 최소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반지름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놈의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얘를 x-k의 제곱 좀 더 이쁜 걸로 바꿔야겠지. 더하기 y 더하기 2k의 제곱의 형태로 바꾼다. 그럼 얘는 상수타 넘어가면 20k 더하기 25가 넘어갔고요. 거기에 k제곱 2k제곱 더했으니까 5k제곱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때 원의 넓이가 최소다, 반지름이 최소다. 즉 얘가 언제 최소가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 k에 대한 미차식, 추표식. k는 -2a분의 b를 하니까 -2일 때 됐어요? k가 -2일 때 이 반지름의 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k가 -2일 때 중심의 좌표를 읽어주시면 중심의 좌표는 k, -2k. 중심의 좌표는 -2,4가 된다. 얘가 답이에요. 됐니? 답이 없나? 답은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문제 였습니다. 자, 767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그리는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이러한 원은 봐봐. 두 점을 지나는 이러한 원은 선생님이 이 두 점을 A, B라고 한번 잡아볼게. 얘는 무조건 선분 A, B를 편으로 가는 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원이 있어. 그럼 이때 두 점을 지나고 있으면 이 두 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 연결하면 무조건 이 원의 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얘는 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에 대해서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 무조건 편을 수직이 등분하는 이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중심의 위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현을 수직이 등분하는 얘가 중심의 자취인 거야. 얘가 중심의 자취.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이 그릴 수 있는데 중심은 무조건 여기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이러한 직선애들 직선 중 2, 4분면에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2, 4분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놈의 길이를 구해달라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내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알아야겠지? 즉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줬기 때문에 수직 조건 하나, 이등분 조건 하나, 조건 두 개를 준 것이다. 됐어요? 갑니다. 기울기 2 증가할 때 6 감소.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이등분 중점을 구해보시면 중점이 마이너스 1,2야. 자 그러면 얘는 수직이기 때문에 이놈의 기울기는 3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괜찮니? 정리하면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7. 자 x좌편 찍어. 마이너스 7. y좌편 찍어. 3분의 7. 됐니? 이 길이 어떻게 구해? 피타로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피타로 구하시면 답은 3분의 7 루트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됐지? 그래서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768번 한번 볼까요? 768번. 자 봐봐. 개념을 하나 하면서 좀 넘어갈 건데 외접원이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 외접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원의 중심을 알아야겠지. 그럼 외심은 또 어떻게 구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외심은 이 세 점의 좌표를 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런 식으로 외심을 구했어. 오케이? 반지름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외심에 대한 간단한 얘기였고, 자 이 문제 실제 풀이 갑니다. 자 직선 세 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직선의 관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두 직선이 일치하는지 평행하는지 더 나아가서 수직인지. 그래서 이 직선의 관계를 보면 평행은 아니야. 근데 A 더하기 B, B'을 하니까 0이 나오지? 이 두 직선은 수직이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럼 내가 두 직선을 그릴 때 막 그리면 되는데 수직이기만 그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Y는 이라는 직선을 그려.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야. 여기까지 따라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은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되고 빗변의 절반이 반지를 된다는 거야. 이게 되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좌표와 여기에 있는 이 좌표를 구하시면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 둘의 좌표는 y좌표가 2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y좌표가 2야. 2를 대입해. 그럼 x는 4가 되지. 하나는 4,2. 자 y좌표가 2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이 돼. 하나는 마이너스 6,2.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는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2. 반지름은 거리가 되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이니까 25. 이런 식으로 구한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수직이 아니었다면 각각의 모든 교점들을 구해서 외심까지 구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짜증나는 문제가 되는데 직각이라는 걸 체크하는 순간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한 문제라는 거지. 이해되니? 항상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보는 거예요. 자 갈게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A는 쉽게 구했어야 된다. 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원은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은 걸 원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A는 일단 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아무렇지 않게 1로 만들어줬어야 돼. 괜찮니? 자 그러면 원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고 얘가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대. 그러면 일단 이 원의 형태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 y축도 좀 그리고 원의 형태를 바꿀게요.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13-p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중심이 2,-3이고 뭐 반지름 몰라. 근데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원 위의 점 CD를 내가 찍었을 때 걔가 정사각형이 되어야 된대. 그러면 당연히 원 위의 점 CD는 이렇게 찍혀서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될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갈게요. 자, 이놈의 좌표가 2,-3이래. 자, 그러면 나는 이 중심의 좌표가 2,-3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라고 알고 있는 거야. 맞니?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2 아니야? 당연하죠.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얘는 이 대각선의 교점이 있는 거잖아.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얘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여기가 4니까 한 변의 길이, 모든 변의 길이가 4다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의미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한 변의 길이가 뭐 여기가 2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이 길이도 2가 된 걸 알 수 있고요. 이 A의 좌표는 2,-3에서 왼쪽으로 2, 위로 이만큼 갔지? 얘는 0,-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1로 이만큼 가고 위로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됐니? 그래서 이 원 위에 0,-1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0,-1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버리면 4 더하기 4가 13-b다. 즉 b는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또는 풀이는 정말 많아요. 내가 여기 2라고 구하면 여기가 4야. 그럼 현의 길이가 4라는 얘기야. 현의 길이. 그럼 현의 길이는 뭘 활용한다? 피타를 활용한다. 그래서 피타를 가세요. 이렇게. 그럼 피타를 가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이렇게지? 근데 얘가 뭐야? 반지름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 8이 나와야 돼. 8. 그러니까 b는 뭐가? 뭐 여러 가지 풀이가 다 존재할 것 같아. 알겠지? 자, 넘어와서 770번. 자, 이거는 셀에도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셀에도. 갑니다. 현우야,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x축, y축에 있는 원은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이야, 일단? 무조건 2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보여주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이런 원 중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 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크게 하나 올 수 있는 것 같고, 그치? 그 다음 이렇게 작게 하나 올 수 있겠다.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하나 작게 올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뭐 크게 올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원의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접근을 하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머리에서 떠올라야 돼. 중심의 자취는 y는 뿔마 x 위에 있고 이것저것. 맞아요? 자, 근데 얘가 2사분면에 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얘가 의미하는 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원. 됐니? 근데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나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마이너스 1,1을 대입하고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a제곱 이렇게 나오고 a제곱 지워.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5는 0이다. 즉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나온다. 됐니?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a가 마이너스 5니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5,5.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 더 나아가서 2사분면 원의 방정식을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일단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라고 나와있고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했거든. 근데 나는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형태는 중심이 y는 뿔마 x 위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쵸?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위에 있으면서 직선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기도 하고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기도 한데 선생님이 지금 기울기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더 이렇게 있죠? 그쵸? 얘가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중심은 이렇게 교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또는 y는 마이너스 x와 이 직선의 교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와요. 교점을 구하는 거야.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시면 y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6은 0이다. x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 좌표가 2,0. y는 마이너스 x랑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스 6,6 이렇게. 됐니? 그럼 반지름이 2인 원 하나, 반지름이 6인 원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자, 넘어오셔서 772번 갈게요. 772번. 자, 일단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조금 더 정리해서 이렇게까지 그려봤거든. 자, 그러면 이놈의 원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보면 얘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a 더하기 2인 원이다라는 거야. 처음에 반지름이 이렇게 굉장히 작은 원이 있겠죠? 반지름이 점점 커지면 x축과 만나고 반지름이 점점 커지면 이제 y축과도 만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x축과 만나면서 y축과는 만나지 않아야 된대. 그 말은 여기 있는 이놈의 반지름은 루트 a 더하기 2인데 얘가 이 y좌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놈의 y좌표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이해돼요? 이놈의 반지름이 이 좌표가 2,1이야. 그럼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가 돼요. 반지름 루트 a 더하기 2라는 애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반지름이 2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만난다고. 맞아요?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됐니? 양쪽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범위는 양쪽에 1을 빼니까 이렇게. 끝.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중심이 y는 x 더하기 위에 있으면서 x축에 접하면서 4,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러면 나는 x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의 형태를 일단 잡을 수 있지 않아? x축에 접하는 원은 뭐 중심이 y는 x 더하기 위 이렇게 있고요. 뭐 대략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형태를 선생님이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이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이놈의 y좌표의 제곱이 반지름이 되는 이러한 형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내가 이 a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 문자가 되니까 식이 2개 필요하단 말이야. 그 식 2개가 대놓고 주어져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나와있지.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a, b인데요. 얘가 여기 위에 있대요. 그럼 첫 번째 식은 b는 a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원이 4,3을 지난다고 나와있지. 그 말은 여기가 4,3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4-a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은 b제곱이다. 이거 풀어버리면 a하고 b값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오나요? B 대신에 A 더하기를 대입하시고 연립을 해버리면 A, B가 남아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접한다라는 걸 가지고 꼭 원의 방정식을 먼저 세운다.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것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오케이? 연립은 알아서 하시고 자, 이 문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P 여기까지 잘라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자취가 떠올라야 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름의 한 끝점으로 하는 원이구나.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P의 자취를 빠르게 좀 보시면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부터 2 더하기 1 크로스 4 마이너스 4 컴마 2 더하기 1 0 더하기 0 내분점 외분점 2 마이너스 1분의 4 더하기 3 2 마이너스 1분의 0 마이너스 0 구하니까 0 컴마 0 구하니까 8 컴마 0 이렇게 얘가 지름의 양 끝점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는 4 컴마 0이고요 반지름은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괜찮니?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이러한 겁니다. 괜찮니? 자, 근데 얘가 y는 루트 3x에서 잘린다고 되어 있거든. y는 루트 3x라는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절반과 중심이 4,0 미안.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y는 루트 3x라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줘. 그래서 두 부분 이만큼하고 나머지 이만큼으로 나뉘는데 그놈의 차를 구하라는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에 있는 이놈의 길이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얘를 호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호의 길이의 차를 구하는 문제거든. 호의 길이. 그럼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내가 뭐를 알아야 돼? 윤주야, 호의 길이 구하려면 내가 뭐 알아야 돼요? 반지름이랑 반지름만 알면 호의 길이 구할 수 있어? 현우야, 반지름이랑 뭐 알아야 되지? 각도 알아야 되지. 당연한 거야. 자,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지름과 각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각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와요. 각도를 한번 구해보겠다. 갑니다. 자, 이 루트 3이라는 거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쳐봐.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거. 오케이? 자,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는 이것분의 이거가 1대 루트 3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길이가 2대 1대 루트 3. 여기 몇 도? 60도라는 걸 주고 있다. 됐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y는 루트 3x 60도.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라는 얘기야. 여기가 루트 3, 1대 루트 3. 그러면 여기가 60도다라는 걸 주고 있다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내가 이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중심에서부터 이 호까지 이르는 이 중심각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지름 똑같죠? 그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맞아? 그럼 여기도 60도가 되겠지. 각도를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4, 전체 둘레는 8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6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호의 길이는 반지름 8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나머지 각도 300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두 개의 차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 됐니? 그래서 기울기가 뿔마 루트 3, 뿔마 루트 3분의 1, 뿔마 1 이런 거 보면은 각도를 알고 있다. 각도. 됐죠? 자취방정식을 그냥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자 보면 뭐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있고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6,0이 뭐 이렇게 있나봐. 원의 방정식이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B라는 점이 있는데 A, B를 뭐 이렇게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가 있대요. P의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내가 이 길이가 2대1로 이루는 도형이 어떤 형태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x, y라 한 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x, y라 한 후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이 P라는 점을 x, y라고 한 거고 그 외의 점 B, 얘를 a, b라고 해야겠지? 얘가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어. 3번이 뭐였냐면 A, B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게 3번이었거든. 3번에 대한 형태를 해보면 A, B에 대한 관계식은 여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6에는 여기다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와요. 내 목표는 얘를 X, Y로 바꾸는 게 목표. 갈게요. 자, P라는 점은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X, Y라는 놈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표현을 하시면 3분의 2A-6, 3분의 2B 이렇게 따라옵니다. 괜찮니? 그러면 X는 3분의 2A-6이야. 오케이? 그러면 3X는 2A-6이고요. 3Y는 2B가 되고 A는 3X 더하기 6을 2로 나누시면 되고요. 맞나요? B는 3Y를 2로 나누는 이가 된다는 거지. 주어진 얘를 쏙 대입하면은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끝. 직방에서 했던 형태하고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오른쪽도 똑같다. 그래서 그 직방에 있는 문제를 못 풀면 당연히 못 풀어요. 알겠지? 자,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 위에 P가 있고 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 이 G의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때 A라는 점은 5, -2라고 나왔고 B라는 점은 -2,4라고 나왔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는 G의 자취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를 x, y라 하자. 그 외의 점 P를 a, b라 하자. 그러면 a, b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다. 됐니? 얘를 x, y로 바꾸는 게 내 목표다. 어떻게 바꾸냐? x, y가 이 세 점에 대해서 무게중심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3분의 3 더하기 2 3분의 -6 더하기 b. 따라와요. 그럼 양쪽에 세배를 하고 a로 정리하니까 a는 3x-3 세배하고 b로 정리하니까 b는 3y 더하기 쏙 대입하고 쏙 대입해버리면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다. 됐어요? 이 형태가 익숙하셔야 된다는 거. 자, 777번은 저기 센에서 또 했던 문제랑 똑같아요. 자취를 찾아주시고 a-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4의 제곱을 점과 점 사이라고 읽어야 돼. 내가 점과 점 사이. 778번에 별표 3개 778 별표 3개. 지금 여러분들은 778, 779 두 문제 풀어봅니다. 779번도 별표 하나 쳐보세요. 자, 두 개 해보세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볼게요. 자, 일단 778번에 대해서 이 원의 방정식은 구했니 혹시?
괜찮아. 원의 방정식은 좀 구할 수 있었어. 중심의 좌표까지는 좀 구했니? 자, 볼게. 자, 여기가 4,0, 여기가 10,0. 그러면 중심이 어딨냐면 이놈의 수직이 등분선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중심의 좌표 여기를 한번 찍어보면은 이렇게. 봐봐. 4,0하고 10,0을 줬다는 얘기는 현의 길이를 6이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 현의 길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피타지? 맞니? 현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현의 길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피타야. 근데 반지름이 5라 그랬으니까 반지름을 연결해보면 여기가 5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3이 되겠지? 여기는 뭐야? 4가 되겠네? 맞아?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4에서 3만큼 가니까 7, 위로 4만큼 가니까 4, 중심의 좌표는 7,4가 되겠네. 반지름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중심의 좌표를 좀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좀 개념 먼저 좀 정리하고 갈게. 자, 우리가 선분 OP에 대해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 여기서부터 원 위의 점 P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그래서 일단 이게 머리에 들어와야 돼. 보자. 최대값은 D 더하기 R이 최대값이었고 최소값은 D-R이 최소값이었어. 원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 자, 이때 이 최대값이라는 현은 한 개가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봐. 얘는 한 개가 나오고 그 외에는 두 개씩 나오는 거야. 자, 제가 무슨 말이냐. 원이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인 현의 길이는 여기랑 여기가 될 텐데 최소값인 현의 길이 하나밖에 없고 최대값인 현의 길이도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외에 P가 여기 치겠다고 해볼까? 이러한 현의 길이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 직선의 대칭이니까 무조건 하나 더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러한 현의 길이는 반대도 여기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맞아? 최대하고 최소는 한 개씩밖에 없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두 개씩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OP가 정수인 P의 개수라고 그랬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은 OP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범위,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활용해서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OP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OP의 범위는 0,0에서부터 중심 7,4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65 더하기 반지름 얘가 최대값이죠. 됐니? 최소값은 루트 65 마이너스 반지름 얘가 최소값이죠. 자, 그러면 루트 65는 대략 8. 얼마죠? 거기다가 5를 빼니까 3. 얼마예요? 8. 얼마에다가 5를 더하니까 13. 얼마예요? 됐니? 그러면 OP가 정수인 애는 4, 5, 6, 7, 8, 9, 4부터 13 이렇게 하자. 4부터 13까지 있겠지? 맞아? 정수인 애가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즉, 몇 개 있는 거야? 4부터 13까지. 10개인가? 근데 10개가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있겠죠.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됐니? 그래서 답은 20개입니다. 자, 근데 봐봐 얘들아. OP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값이 3이고 최대값이 7.6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정수인 거는 3하고 4하고 5하고 6이고 7인 게 있겠지. 그치? 근데 이 3인 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최소인 건 한 개밖에 없다. 오케이? 나머지 4, 5, 6, 7은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778번을 별표 3개 쳐놓고 필기까지 좀 해주세요. OP의 범위, 최대 최소의 범위를 가지고 개수를 찾는다는 거지. 자, 일단 문제는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좀 그려봤는데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8이라고 나와 있고요. A 이쪽으로 일정하게 가고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갔네. 근데 P에서 만났대. 더 나아가서 A의 속력이 B의 속력의 3배라고 나와 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A의 속력 뭔지 몰라. 근데 A가 B보다 3배 빨리 가고 있지? 그 말은 내가 여기에 있는 얘를 3T라고 잡으면 얘가 T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속력이 3배니까. 똑같이 이동하면 거리가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면 거리가 3배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잘 봐. A의 속력이 B의 속력이 3배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PA 대 PB가 3대 1이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P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는 거야. 대놓고 주면 너무 쉽잖아. 이제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다가 해도 상관없다. 문제다가 A의 속력이 B의 속력의 3배다. 그 말은 P 대 PB가 3대 1이고 P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온다. 이렇게 써놔줘도 돼요. 알겠니? P는 AB를 3대 1 내분. 이건 쓰지 말자. 이건 아는 거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온다. 자, 얘들아, 문제 계속 풀고 그 다음에 계속 필기해.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P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문제는 좌표가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야. 너네가 좌표를 직접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표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잡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A를 원점으로 잡고 여기 있는 B를 8,5로 잡는 게 편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3대 1로 내분하는 점 3 더하기 1분의 크로스에서 곱하니까 24 이렇게 되고요. 외분하는 점 넘어갔지? 이렇게. 자,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니까 6,0이고요. 외분점을 구하니까 12,0이 나옵니다. 됐니? 그 다음 중심의 좌표를 구하니까 중심은 이놈의 중점이니까 9,0이고요. 반지름은 3이 된다는 것까지 합니다. 자, 간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 원을 그릴 거야. 중심이 9,0,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립니다. 중심이 9,0,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면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P의 자취가 되는 거야. 여기 어딘가 P가 있는 거야. 따라와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 삼각형 ABP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 삼각형 ABP라는 걸 찾아봐. 여기가 A고 여기가 P야. 밑변이 고정이고 P가 점점점 이동하고 있죠? P가 높이가 언제 최대야? 이때. P가 여기 있을 때. 즉 높이가 언제일 때? 높이가 반지름일 때라는 거지. 높이가 반지름일 때. 이해되나요? 오케이? 얘하고 평행선이 얘야. 여기가 수직이야. 왜냐면 중심에서부터 접점이 있는 거니까 수직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겠지? 높이가 반지름일 때. 자, 그래서 삼각형 ABP의 최대값이 언제냐? 2분의 1 곱하기 3분 AB 곱하기 반지름이 나온다. 높이가 반지름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한번 잠깐 정리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높이가 최대일 때? 삼각형 ABP의 최대값은 높이가 반지름일 때. 자,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8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답은 12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오케이? 센에 있는 문제야. 센에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개념까지도 하는 문제야. 자, P라는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어서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가장 기본부터 좀 하자면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해 주시고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해 주시고 이때 삼각형 PAB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이어주시면 현 수직음은 되고요. 여기 직각 그래서 소삼각형이 나온다. 이거 일단 기본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반지름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 2 체크해 주시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 중심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겠지? 자 마이너스 1,3에서부터 중심 3,1까지의 거리를 구하니까 루트 20 2루트 5 이렇게 나온다고. 맞니? 이렇게 나오게. 네. 자, 그 다음 여기가 뭐 직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굳이 여기를 구하자면 여기는 4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럼 길이를 천천히 구하면 끝이야. 자, 간다. 소공식 4 곱하기 2는 2루트 5 곱하기 얘가 되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놈을 먼저 구해보면 얘를 x라고 하겠습니다. 2 곱하기 4는 2루트 5의 x가 됩니다. x는 루트 5분의 4 5분의 4루트 5예요. 여기에는 이 길이가 5분의 4루트 5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그러면 내가 여기가 5분의 4루트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끝이지. 근데 밑변을 구한 거야. 밑변은 5분의 8루트. 밑변은 5분의 8루트. 됐니? 그 다음 높이를 구해야겠죠? 높이 어떻게 구해? 또 피타잖아. 맞아요? 피타를 가지고 구한다는 거지. 피타를 써보시면 루트 4의 제곱 16 마이너스 이놈의 제곱 5분의 16 정리하니까 루트 5분의 64 즉 루트 5분의 8 5분의 8루트 5 이렇게 돼요. 5분의 8루트 5 따라와요. 그래서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니까 답은 5분의 32 됐니? 그래서 소삼각형 내에서 푸는 거예요. 소삼각형 내에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가지고 알겠지?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똑같아. 기본부터 봐.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접점이어서 수직 그래놓고 삼각형 P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여기 있고 싶어야지. 2등분, 2등분, 수직. 이 그림이 일단 기본이라고.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길이 구하시면 반지름이 루트 20이고 2, 여기서부터 0,0까지의 길이가 루트 4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20이거든? 맞아? 그래서 얘는 조금 특징이 보여. 길이가 같죠? 그럼 여기 직각이면 여기 45도 45도지? 그럼 여기 45도 45도 사실 얘는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오케이? 물론 저렇게도 풀 수 있지만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정사각형이고요. 정사각형에 대해서 삼각형 PAB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다라는 거지. 사실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절반을 하니까 답은 10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됐니? 얘도 소공식 여러 가지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785번, 786번 시작. 바로 786. 자, 785번. 일단 뭐 그림은 이런 형태로 좀 대충 그려주면 될 것 같고, 그치? 두 번 그렸고, 교점 체크했고, 중심 체크했어. 저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얘도 어떻게 보면 그냥 굉장히 유명한 유형의 하나 형태야. 자, 보면 내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뭐 마름모다라는 거는 물론 알고 마름모가 아니지.
이 반지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CD를 연결해. AB를 연결해. 그러면 얘는 수직, 여기 2등분. 이거 괜찮아? 안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럼 봐봐. AB를 이으면 얘는 현이에요. 그쵸? 자, 내가 C에서 이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 2등분하면 되니까 여기 점 오겠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2등분하는 점이니까 여기 오겠지? 그리고 왼쪽도 직각, 오른쪽도 직각이잖아. 즉 일직선일 수밖에 없는 거야. 결론이 뭐냐면 얘하고 얘를 이으면 일직선이면서 솔직히 2등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원 두 개하고 중심 연결, 현 겹쳐 있으면 저 그림이 일단 하나의 세트가 됩니다. 이해돼요? 물론 여기는 같지 않아. 이건 몰라. 일단 이 그림이 익숙하셔야 돼. 이것도 그림을 뭐 암기 하시던지. 됐나요? 자, 그럼 내가 이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놈의 넓이는 CD라는 길이 알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를 봤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갑니다. 사각형 ACBD 넓이는 2배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2배 곱하기 삼각형 ACD라면 될 것 같은데 해보시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성분 CD 곱하기 높이라면 된다는 거지. 맞아요? 높이. 여기를 H라고 하면 뭐 H가 되는 거 같아. 자, 근데 이 CD라는 놈은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 AH라는 놈을 어떻게 구할까? AH라는 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얘는 현의 길이의 절반, 현의 길이를 활용한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이 AH라는 놈은 현의 길이라고 조금 읽어줘야 돼. 현의 길이를 구하면 당연히 AH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현의 길이 또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근데 저 현은 그냥 현이야? 아니지. 공통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질문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쌤에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질문했던 거예요. 그거를 못 풀면 당연히 얘도 못 풀겠지. 더 어려운데. 이해돼요? 자,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고요. 공통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 피타를 가지고 구한다고. 따라와. 자, 갑니다. 자, 피타 천천히 한번 가보면 뭐 이놈의 원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넘어가니까 21 이렇게 해놔봐. 그럼 반지름이 루트 21이라고 해서 여기 루트 21 잡았어. 괜찮니? 자, 그 다음 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중심이 3,0이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직선의 방정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현우야,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 거지? 뭐? A랑 A가 나도 기억 안 해.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권영찬,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K는 오케이, 한쪽에 마이너스 1을 붙인다. 한쪽에 마이너스 1을 붙임으로써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피타 쓰면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공통현을 띄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인 거고 공통현의 길이를 먼저 완벽하게 구하는 법부터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쉬었다 합시다. 자, 내가 선생님 두 문제 풀어볼게요. 저거는 아마 접근이 잘 안 될 텐데 별표 3개 쳐놓고 790번은 별표 3개 쳐놓고 개념 암기 일단 써놔. 개념 암기 써놓고 개념은 일단 786번 푼 다음에 정리해줄게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 원과 이 원이 있는데 서로가 둘레를 이등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원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누가 누구를 이등분이지?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은 말이 안 되는데.
886번. 이놈을 2등분 이렇게 되네. 이놈의 둘레를 2등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둘레를 2등분한다 함은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지나고 여기는 이 점을 지나서 둘레를 2등분하는 원의 형태는 뭐 이런 형태로 그려줘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한번 정해서 써보면 얘가 얘를 2등분하는 거니까 이놈이 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노란색 원이 얘가 될 것 같아. 그림을 그린다면 일단 이렇게 그려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어떠한 특징을 좀 볼 거냐? 여기에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은 이 흰색 원을 2등분하고 있으니까 얘를 이어보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맞아요? 얘가 2등분 된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를 연결해보면 얘는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얘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공통현이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지름이면서 공통현이기도 한 거. 그럼 잘 봐.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여기서 어떻게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얘가 지름이란 얘기는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중심은 항상 지름 위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중심의 좌표가 3,-1이야. 이 원의 중심의 좌표 3,-1이야. 근데 걔가 공통현 위에 있기도 한 거죠. 따라오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한쪽에 -1을 붙임으로써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했어. 한쪽에 여기다 -1을 붙여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4a 더하기 6의 x, 여기다 -를 붙였으니까 -2a 더하기 2의 y, 그리고 -2면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근데 얘가 지름이 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3,-1을 지난다. 대입하면 a 값이 나온다. 됐어요? 이거 쌤에도 있는 문제인 거 알아? 근데 아까 질문이 안 나온 거 알아? 근데 너네가 못 풀고 있는 것도 알아?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자, 넘어오셔서 790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A라는 점을 보면은 여기 안에 있어. 1,0을 대입하면은 4의 제곱이고 25거든. 얘가 더 작아. 원 안에 1,0이 있어요. 근데 1,0을 지나는 현중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런 문제 아까 풀어봤거든. 아까는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은, 그림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5가 있었고 원이 막 이렇게 있었어. 여기 5, 여기 P. 5P를 지나는 뭐 길이 중 자연수의 개수. 맞니? 어떻게 풀었냐면 OP라는 거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지고 푼 거야. OP의 범위를 가지고 그 안에 개수가 몇 개 있다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어떻게 푸냐? 얘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이유는 A를 지나는 현중, 언제가 가장 긴 현이고 언제가 가장 짧은 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풀 수도 있는 거야.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 개념이에요. 여태까지는 A라는 점이 밖에 있었어. 밖에 있었을 때는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지금은 이 A라는 점이 이 안에 있어. 오케이? 이때 최대 최소 값을 한번 구해보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언제가 최대일까? 최대는 안 어려워. 언제가 최대? 현이 최대일 때가 언제야? 현이 최대일 때가? 지름일 때가 최대 아니에요? 인정? 지름보다 긴 현은 없어.
최대는 지름일 때가 최대예요. 이때가 최대가 됩니다. 최대는 지름입니다. 맞아. 최소는 언제가 최소냐면 이 지름과 수직일 때. 이때가 최소예요. 이것보다 짧은 길이는 없습니다. 어떠한 현도. 알겠나요? 그래서 최소는 언제냐면요. 지름과 수직일 때. 이렇게 최대 최소를 그냥 정해버리시면 돼요. 됐나요?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자, 그래서 A를 지나는 현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A를 지나는 현이라고 할게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얼마냐면 지름이니까 10이에요. 됐나요? 최소값은 수직일 때야. 수직일 때. 찾아볼게. 여기가 반지름. 맞아요. 그 다음 여기가 5,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 여기는 3 이렇게 나오지. 맞아. 최소는 6이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아까 여기 최소 몇 개 있었지? 1개. 최대 1개. 그 나머진 2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뭐 아무렇게나 길이 하나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생긴 현의 길이는 반대 대칭이 이렇게 하나 있죠. 2개씩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잡아도 대칭일감 하나는 추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최대값 1개, 최소값 1개. 그 사이는 2개. 오케이? 그럼 자연수의 개수는 6, 7, 8, 9, 10이 있는데 5개가 아니라 얘는 1개, 얘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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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답은 8개다. 이렇게 해보아요. 됐니? 그래서 이 개념 정리, 그림까지 좀 그려놓으세요. 그림 그려서 A를 지나는 현의 최대 최소값. 최대는 지름일 때, 최소는 지름과 수직일 때가 되는 거야. 개념 문제 볼게요. 자, 791번은 약간 응용인 것 같은데, 자, 보자, 얘들아. 일단, 중심이 여기에 있고, 이 두 직선에 동시 접하는 원의 둘레합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이렇게 생긴 두 직선에 동시 접하는 원의 특징들을 본 거야. 얘가 뭐야? Y축. 얘가 뭐야? X축. 괜찮니?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X축, Y축이라고 안 주고 이렇게 줬을 뿐인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직선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면 X는 2라는 직선과 Y는 1이라는 직선에 동시 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의 동시 접하는 원의 형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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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X축, Y축일 때도 4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맞아? 마찬가지로 4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때 이 원의 형태가 어떻게 오는지, 또는 이 원의 중심의 자취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봐봐.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하면 여기 반지름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중심들은 어떻게 중심들의 자취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지. 기울기는 1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길이 똑같으니까. 얘가 X축, Y축이었어.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일인 직선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원점이 아니라 얘와 얘의 교점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일인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됐니? X축, Y축이었으면 얘가 원점이었을 뿐이야. 기울기 뿔마일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X는 2, Y는 1에 동시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취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중심의 자취는 어떻게 생겼냐? 일단 기울기는 뿔마일이야. 기울기 뿔마일. 그러면서 이 점 2,1을 지나는 이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냐라는 거야. 자, 그럼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중심은 여기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도 이 포물선 위에도 있는 거지. 얘와 얘를 연립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y는 정리할게요. 얘가 플러스라면 x-1이라는 직선이고요. 얘가 마이너스라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될 것 같아.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여기 위에 있을 때, 즉 2x제곱이 x-1. 두 번째, 2x제곱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일 때. 풀어보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 근데 얘는 허근이 나와요. x가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그 다음 얘를 풀어보시면 1, 2, 3, 1 뺄마 x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하나는 1,2가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는 1,2. 여기 대입하면 1,2. 여기다 대입하면 어디 있어? 이놈에 대입하면 1,2.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 뭐 2분의 9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때 뭘 거래? 둘레의 길이를 뭐라? 자, 그러면 1,2라는 점을 한번 찍어보시면 1,2는 여기가 x는 2야. 그럼 1,2는 x는 1은 여기 있겠지? 1,2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x축, y축의 동시접하다. x는 2, y는 1의 동시접한 이런 원. 맞아요? 그럼 이런 원의 반지름은 얘가 반지름이 되겠지? 또는 얘가 반지름이 되겠지? 이놈의 y좌표에서 이놈의 y좌표를 뺀 반지름 1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이놈의 x좌표에서 이놈의 x좌표를 뺀 반지름 1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놈의 반지름 1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9라는 좌표를 찍어. 4분의 9인가? 2분의 9 맞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9라는 애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어디면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반지름은 얘가 반지름이 여기 되고 얘가 반지름 상관없어. 그럼 반지름은 2분의 9에서 1을 뺀 2분의 7이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 2파이, 반지름이 2분의 7인 원의 둘레 7파이. 이 둘을 더하니까 9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에서 조금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의 중심의 잡식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어렵다면 기본 문제 다시 먼저 가야 돼. 센에서 이런 문제 있었고 앞에 투스텝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어. 그걸 완벽히 풀어야지만 이 문제 사실 풀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넘어오셔서 792번.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접선 나오고 접선 나왔으니까 기본부터 하면 수직 표시하시고 수직 표시하시고. 됐나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반지름이 2니까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됐어요? 자, 여기하고 여기 이어버리면 이 삼각형 합동이지.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생긴 직선은 이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 그래서 얘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2,0과 이놈의 중심 2,1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4 증가할 때 1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0이니까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구했어. 자, 그럼 나머지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어디 존재하냐?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두 직선의 각을 이렇게 이등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등분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럼 얘도 각을 이등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면 잘 봐, 얘들아. 여기 동그라미 여기 xx 여기 동그라미지. 근데 이렇게 가면 여기 180도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뭐라는 거야?
직각이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말은 이 노란색 직선은 이 파란색 직선과 수직이다.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은 얘와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4. 그러면서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